다른 사람이었으면 안 줬대. 맞아. 너를 하니까. 맞아. 아무한테 안 파는 거야. 진짜로. 그런 게 몇 개 있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거라. 맞아. 인터넷에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맞아. 사실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자. 자, 오늘의 제목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Dry or Sweet. 1이 있다는 건 2도 있다는 거겠죠. 일단 그 전에 우리 뭐 레벨 1 때 지긋지긋하게 봤던 이 당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갑시다. 우리가 본드라이에 해당하는 당도를 단맛으로 느낄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걸 느끼는 건 기본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안 들어있으나 정말 조금 들어있으나 우리는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단맛으로는. 근데 이제 어떤 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느냐, 조금의 당이 그 단맛 수용체를 건드리려고 할 때 다른 맛이 덜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단맛이 어느 정도 산미가 느껴지는 거나 그 탄닌의 그런 압각이 느껴지는 것을 좀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게 아예 없으면 그만큼 다른 맛들이 더 빠르게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드 와인을 마실 때 저번에 이제 먹었던 그 생테밀리온 그랑크리 같은 경우, 우리가 본드라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탄닌이 많은 건 아닌데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근데 그렇게 본드라이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디저트 와인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식후주로 쓰일 수 있는 와인들인데, 이 디저트 와인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미디움 스위트 이상을 얘기하는데, 뭐 때로는 미디움 드라이 정도의 와인을 디저트로 쓸 수도 있고요. 당연히 풍미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페어링 할 때 당도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디저트의 당도가 와인 당도보다 높으면 와인이 신맛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와인의 당도를 더 높이 좀 가져가는 게 좋다. 이제 밸런스에서 이것도 되게 귀에 박히도록 많이 얘기했죠. 당산비. 단맛과 산맛이 좀 밸런스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당과 산이 많을수록 이게 방부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병숙성이 굉장히 느려지고 시음적기도 늦게 오겠죠. 자, 뒷장. 달달한 와인을 만드는 방법은 당을 따로 넣지 않는 한, 그 당을 따로 넣은 건 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상급으로 치진 않겠죠. 포도 자체의 당을 이용하려면 포도 자체에 당이 많아야 가능하다. 혹은 일부러 알코올로 덜 바꿔야 된다. 이 두 가지인데, 근데 우리 알코올로 덜 바꾸는 그런 불완전 발효에 의한 건 우리 많이 알죠. 어떤 거 있어요? 모스카토 다스티, 마스티 스푸만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와인 양조 테크닉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셋 다 실수해서 탄생했어.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가 늦게 수확했는데 그게 맛있었던 거죠. 어떤 해가 그냥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포도가 얼어버렸는데 그걸로 만든 와인이 맛있었던 거야. 그냥 냅뒀는데 이게 병에 걸린 거야. 근데 그걸로 만들었더니 맛있었던 거죠. 이제 늦수확 먼저 보면은, 우리 큰 개념에서 봤을 때 포도가 생장기를 길게 거칠수록 어떻게 된다고 배웠습니까? 산도가 낮아진다. 그리고 당도가 올라간다.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일조량, 기온, 그리고 생장기. 근데 늦수확이라는 거는 강제로 생장기를 길게 만든 거죠. 단순히 늦게 수확하는 것만으로 포도의 과숙이 일어나서 그만큼 당도 농축이 되고 풍미도 좀 약간 익은 풍미를 발산하게 되는 그런 와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좀 유명한 와인들은 오늘 기억해야 될 건 아니지만, 뭐 독일의 슈페틀레제가 이제 이 늦수확이라는 뜻이고요. 이 슈페트 자체가 늦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짝 건포도화가 진행될 때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잔당을 많이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풍미도 말라지고 있고. 근데 이게 아이스 와인하고 좀 차이가 있죠. 아이스 와인은 뭐 이제 크게는 독일의 아이스 와인하고 캐나다의 아이스 와인, 그리고 몰도바 또 아이스 와인이 있어요. 두 개는 약간 달라요. 이제 다음 시간에 아이스 와인에 대해서 좀 다룰 건데, 이 아이스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 냉동 창고에서 포도를 얼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인위적인 것을 많이 차단하는 좀 기준이 까다롭고, 캐나다나 몰도바는 좀 그런 거에 관대한 편이에요. 얼리는 테크닉을 쓸 수가 있어 따로. 근데 이제 얼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 포도 세포 구조가 깨져요. 포도 껍질에 특히. 이제 항상 이 컨셉은 이렇게 가요. 포도에 구멍이 나면은 그 구멍을 통해서 수분이 증발한다. 껍질에 구멍이 뚫리면. 그래서 얼어서 그게 발생하는 거, 아이스는. 근데 이 얼었다는 게 좀 뭐가 특징적이냐면은, 원래 풍미도 좀 마른 풍미가 나고 좀 익은 풍미가 나야 되는데 언 상태에서 풍미가 보존이 돼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과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분만 날아가지 풍미는 그렇게 많이 변하는 편이 아닌 느낌, 아이스 와인은. 근데 여기서 좀 진짜 과숙 느낌이 많이 나게 되는 거는 이 보트리티스. 이게 귀부, 귀하게 썩었다는 뜻입니다. 귀부. 뭐 유명한 건 헝가리의 토카이, 프랑스의 소텔은 뒤에 나와 있어요, 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이제 TBA는 이제 트로켄베렌아우슬레제라는 건데,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곰팡이에 걸리는 거예요.
곰팡이에 걸려가지고 곰팡이가 이제 안에 있는 포도 알의 영양 성분을 파먹으려고 구멍을 뚫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분만 증발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열을 많이 받아서 익고, 그리고 곰팡이가 수분 당분을 먹고 이제 대사체를 배설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또 향이 바뀌고. 그래서 이런 테크닉들이 있다. 뭐 말린 포도는 우리 뭐 아마로네나 우리 피드로 히메네즈 쉐리 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이 4번의 아마로네는 스위트 와인 아니죠. 오프 드라이 정도의 와인인데 그 아마로네랑 비슷하게 만드는데 더 당도를 높여가지고 스위트 와인으로 만드는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듣고만 넘어가세요. 어차피 우리 이거 14회차 때 배웁니다. 13회차인가 14회차인가? 아무튼 다음 장 3페이지. 귀부에 대해서 좀 봅시다. 이 보트리티스 시네리아라는 회색 곰팡이의 감염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포도알 껍질에 왁스를 파괴해가지고 이제 수분을 증발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 보면은 포도송이가 균질하게 귀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잘 귀부화가 된 것만 이제 선별해서 만드는 경우에 좀 더 고급이 되는 거고, 그냥 그런 거 안 따지고 막 넣는 경우에는 좀 더 저급이 되겠죠. 그래서 좀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게 이 3대 기부 와인 카테고리랑 어떤 품종으로 주로 만드는지 좀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보통 TBA를 이제 만드는 품종은 이제 리슬링어용, 리슬링으로 만듭니다. 저것들은 우리가 독일의 메인 품종이라 그랬죠, 리슬링이. 그리고 헝가리의 토카이 아수, 그리고 토카이 에센시아가 있어요. 에센시아가 최고 고품이고 토카이 아수가 일반적인 귀부 와인, 헝가리에. 보통 이제 이 헝가리 토카이 아수가 원료라 그래요. 귀부 와인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귀부 와인. 근데 이제 제일 좀 많이 확산된 거는 독일. 그래서 이제 헝가리는 이 푸르민트, 오늘 배울 푸르민트라는 품종이 메인이고, 그리고 이제 하슐레벨루라는 이제 헝가리 토착 품종이 있어요. 거기다가 머스켓 계열의 품종을 섞기도 하고요. 뭐 안 섞을 수도 있고. 대다수는 푸르민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익히 마셔봤던 이 소떼른, 서테흔 프랑스에. 이거는 메인 품종이 세미용, 거기다가 소비뇽 블랑, 그리고 미스카델이라는 이제 품종을 혼합해서 만드는데 프랑스 쪽에서 널리 재배되는 품종이긴 한데 머스켓과 혼동하면 안 되는 품종, 미스카델. 그래서 이제 뭐 이 유래 같은 거 밑에 좀 나와 있는데, 독일에서 이제 처음 만들게 된 것은 실수란 뜻이죠. 뒤늦게 이제 수확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승인받느라 늦게 돼가지고 타이밍을 놓쳤는데 그게 하필 이제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다. 그래서 그냥 와인을 만들어 봤는데 그게 맛있다. 이제 그게 이제 슈페틀렛의 기원이 되죠. 근데 이제 요즘 슈페틀렛에는 꼭 이렇게 귀부화된 포도를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늦게 수확만 해도 슈페틀렛이고, 이제 귀부화를 100% 의무로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 트로켄베렌하우슬레제 혹은 베렌하우슬레제, 이런 거는 귀부가 의무. 이렇게 나뉩니다. 자, 4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세미용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포텐셜 좋은 품종. 단순해 보이지만 숙성되면 되게 맛있어지는 그런 느낌. 귀부병에 잘 걸리려면 기본적으로 곰팡이가 뭘 뚫는다고요? 껍질. 그럼 껍질이 얇아야 돼요? 두꺼워야 돼요? 얇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귀부화가 잘 되는 품종들은 껍질이 얇다. 근데 아까 소떼르는 블렌딩 어떻게 한다? 세미용, 소비뇽 블랑. 소비뇽 블랑, 미스카델. 우리 소비뇽 블랑 배울 때 껍질이 얇다 이런 소리 한 적 있어요? 아니. 물론 적포도보단 껍질이 얇지. 근데 우리 그런 소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떼른에서 귀부화가 되는 품종은 소비뇽 블랑이 아니고 세미용이란 겁니다. 그래서 고급 소떼른을 만들 때 소비뇽 블랑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겠죠. 귀부화가 안 되니까. 근데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산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중간에서 중간 플러스 산도. 근데 포도가 많이 익으면 어떻게 된다? 산도가 낮아져요. 떨어진다.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달게 만드는데 산도가 낮으면 질린다. 아이. 그래서 아무튼 세미용 품종은 되게 단순한 1차 풍미를 가지고 있다. 뉴트럴이라서. 그런데 오크 숙성 플러스 좀 3차 풍미 이렇게 되면은 꿀, 밀랍, 견과, 말린 과일. 이게 오크 숙성 없어도 이런 좀 묵직한 향들이 나는 게 특징. 5페이지. 세미용 와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세미용 와인이 꼭 소떼르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오늘 드라이도 있잖아요. 그 전 시간에 세미용 와인 들어가는 거 있는데, 세미용 들어가는 거. 세미용과 소비뇽 블랑을 섞는 전형적인 지역? 보르도? 그래, 보르도 화이트는 세미용 플러스 소비뇽 블랑. 그 말을 했어. 애초에 소비뇽 블랑 어디 품종이다. 소비뇽 붙었으니까 보르도 품종이다. 우리 피라진 패밀리들 다 보르도 품종이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만 세미용 재배하느냐? 아니죠. 호주에서 재배합니다. 호주에서 유명한 것이 헌터밸리. 네, 오늘 마셔볼 헌터밸리 세미용. 그리고 바로사밸리. 바로사밸리, 우리 그 바로사밸리 언제 나왔습니까? 무슨 품종 할 때 무슨 품종 많이 재배하는 곳? 바로사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시라즈입니다. 바로사에서 제일 유명한 시라즈. 그래서 세미용은 헌터밸리가 좀 더 많이 만들고 좀 무겁지 않은 스타일,
비활성 용기라고 하면 뭐 어디서 숙성을 하겠다? 뭐 스텐, 뭐 유리병 이런 거겠죠. 안정화만 하겠다. 그래서 풍미가 막 이렇게 막 튀는 그런 느낌은 아닌 그런 스타일입니다. 헌터밸리. 자, 그래서 6페이지에 보면은 이 보르도 블랑, 보르도 화이트 스타일에 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대체로 드라이인데, 근데 오해하면 안 될 게 보르도 달고 나오는 스위트도 있어요. 귀부 와인인데 보르도 달고 나올 수도 있다. 지역이 뭐 소떼른 바르삭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약간 이제 보르도 블랑이라 그래서 대체로 9대6 소비뇽 블랑들은 막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처럼 막 잔디향 빡 때리고 뭐 자몽향이 엄청 많이 나고 막 완전 아로마틱하고 그러지 않았죠. 우리 VP에 먹어봤을 때 그랬잖아요. 그게 블렌딩 때문도 있고, 그리고 오크 숙성을 해가지고 좀 그런 1차 풍미들이 누그러지는 것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신선할 때보다는 숙성이 됐을 때 먹는 게 좀 더 맛있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다음 장. 소떼르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7페이지. 소떼르는 심지어 보는 건 세미용을 100%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자, 우리 테이스팅 기준으로 스위트의 기준은 몇 그램 per 리터부터가? 120? 120이다. 그렇죠. 120이 기준이었죠. 120이 기준이라는 거는 와인 한 병이 4분의 3리터니까 그러면 와인 한 병에 당만 최소 90g 들어있다. 굉장히 단데 왜 먹을만하다? 산도가 있으니까. 이 세 개 품종 중에 산도로 유명한 품종 뭐다? 소비뇽 블랑이다. 그래서 소비뇽 블랑을 섞는구나. 산도로 피려고. 아로마틱한 걸 좀 도우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 산도를 좀 보완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소떼른 지역을 잠깐 볼까요? 소떼른 바로 위에 흐르고 있는 강 무슨 강? 가혼 강이죠. 가론강. 가론강이 어떤 강의 지류였어요? 기롱드. 그렇지, 지롱드 강의 상류였지. 보르도에서 제일 중요한 강이 지롱드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강에 되게 둘러싸여 있는 구조다. 소떼른 그리고 박삭 여기는. 그래서 습기가 많이 날라와요. 그래서 여름철 이제 수확 될 때쯤이 되면은 여기가 되게 안개가 많이 껴요. 기온이 적당하고 안개가 낀다는 건 굉장히 곰팡이가 서식하기가 좋다. 그렇죠. 그래서 곰팡이 달라붙는 겁니다. 이 아침 안개 때문에. 근데 이게 내내 습한 곳은 또 적당하지가 않은 게 곰팡이가 포도를 다 먹어버리면 뭘로 와인 만드나?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아파야 돼요, 포도가. 적당히 썩어야 됩니다. 그래야 귀하게 썩을 수 있다. 근데 이 소떼른 바르삭만 이 때로와가 적당하겠느냐? 이 근처에 되게 적당한 곳이 많죠. 이 노란색으로 지금 돼 있는 지역이 다 적당하지, 어찌 보면은. 근데 여기는 여기서 귀부 와인을 만든다 그래서 소떼른 AOC는 못 받아. 지역이 아니니까. 뭐 귀부가 소떼른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페이지. 소떼른 그림 크게 나와 있죠. 그래서 소떼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 중인 건데, 그래서 이 왼쪽에 보면은 아펠라시옹이 꽤 많아요. 소떼른 바르삭만 있는 게 아니구나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마실 때는 좀 차게 마시는 게 좋다. 근데 온도를 잘 봅시다. 이게 6에서 10도면 냉장고 온도는 또 아니야. 그러니까 스파클링보다 온도를 높게 마시는 게 좋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좀 고급으로 갈수록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온도가 좀 높아지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한 15, 16도까지 올라가도 굉장히 맛이 좋았어요. 그래서 차게 서빙한 다음에 좀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서 마시는 게 맛있는 것 같고요. 에이징 보면은 빈티지에 따라 다르나 최소 5년에서 40년 이상도 버틴다. 푸드 페어링도 보면은 대부분 단 것들이죠. 단 거나 연성 치즈. 사실 오늘 케이크 할 수 있겠다. 오, 케이크 할 수 있겠네요. 해봅시다. 자, 다음 10페이지. 자, 이게 정말 악몽이 떠오르는 페이지. 자, 등급체계 어떻게 된다? 근데 잘 보면은 이 프리미의 그랑크리는 단수고 밑에 있는 프리미의 그랑크리는 다 복수야. 발음 똑같아요. 한 개라서 단수야? 딱 한 개밖에 없어. 프리미의 그랑크리는. 압도적인 특 1등급 샤토디겜. 이거는 와인 이름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 정도 알아야 돼요. 상식의 상식. 우리가 로마네 콩티를 알듯이 샤토디겜도 알아야 됩니다. 엄청 유명한 디저트. 세계에서 가장 비싼 디저트. 이제 행정구에 아까 엄청 많았는데 결국 등급에 해당하는 AOC는 소떼른 바르삭밖에 없다. 이 1등급 그랑크리나 2등급 그랑크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 그랑크리를 받은 것들은 굉장히 좀 퀄리티가 보장이 돼 있고 특히 1등급들은 좀 맛이 괜찮은 편이고 오늘 먹을 것도 1등급입니다. 다른 건 다 외울 필요 없는데 샤토디겜 하나만 좀 알아갑시다. 자, 다음 품종 푸르민트 합시다. 자, 푸르민트도 얇구나 껍질이. 그리고 스타일 다양하구나. 근데 푸르민트는 거의 그냥 헝가리 원툴. 헝가리에서만 거의 재배하는 품종이고 이거는 좀 세미온보다는 조건이 좋네요. 산도가 높다. 그죠? 뭐 이것도 드라이한 건 좀 산뜻하게 만드는 편인데 스위트는 대체로 오크 숙성해가지고 좀 무겁게 만드는 편. 뭐 우리 달달해지면 당연히 바디감 올라가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푸르민트도 굉장히 귀부의 영향이 클수록 고급 취급을 받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12페이지죠. 토카 야수.
이 아수가 붙은 것만 이제 귀부의 영향을 받은 건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토카이는 이제 헝가리의 독자 브랜드고 그 푸르민트 플러스 하시레벨러 브랜딩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귀부 또 방부의 영향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슷한데 좀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좀 산화 풍미가 좀 꽤 느껴지는 편. 뭐 소테르는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소테르는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게 다른지는 오늘 테이스팅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음 장. 뭐 이걸 다 기억할 건 아닌데 토카이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고 보면은 이름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희한한 품종들 있죠.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뭐 까베네 프랑이나 까베네 소비뇽 같은 뭐 보르도 품종도 뭐 재배를 하네요.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품종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 토카이 지역 가면은 푸르민트가 거의 주력인데 그래서 여기서 좀 분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토카이에 아수가 있고 에센시아가 있고 사모로드니가 있고 그리고 그냥 뭣도 아닌 와인들이 있어요. 그냥 그저 푸르민트, 하시레벨로 등등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 그런 느낌이고 아수가 이제 본격적인 기부 와인 그리고 사모로드니는 그거보다 좀 한 단계 떨어진 거 귀부가 된 거랑 아닌 거를 막 섞어서 만든 거 사모로드니는 에센시아가 이제 에센셜이잖아 에센셜 그래서 가장 에센스를 뽑아낸 거다. 설명을 보면은 450 플러스 그램 슈거 퍼 리터 야 450g per 리터 정도의 당을 가지고 있다. 그건 거의 뭐 페드로 히메네스 수준인데 이거는 와인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먹을 때도 그 유리 스푼에 떠서 먹어. 와. 꿀 먹듯이 유리 스푼에 떠서 먹는다고. 대박. 야 포도꿀이야 그냥 포도꿀. 폭골. 이제 토카이 아수는 특히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푸토뇨스라 그래서 이 등급을 구분하는 체계가 있어요. 오늘 먹을 거는 이제 6 푸토뇨스인데 이 토카이 아수를 만들 때는 베이스 와인을 양조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귀부를 첨가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푸토니가 바구니란 뜻이에요. 25kg짜리 이제 포도 들어가는 거. 거기서 한 바구니 채우면 포도가 25kg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귀부를 얼마나 많이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한 바구니 1푸토니, 두 바구니 2푸토니어스, 3바구니 3푸토니어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6푸토니어스가 최대야. 네. 오. 근데 이게 기준이 원래 3, 4, 5, 6이 토카이 아수였는데 지금은 3, 4는 빠졌어요. 2013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5, 6만 토카이 아수로 본다. 뭐야? 3, 4는 아수로 안 봐. 근데 에센시아를 보면은 되게 웃긴 게 야, 이 136리터에다가 포도를 다 채워 넣어도 와인이 1리터가 안 나온다. 야, 이거는 포도를 한 그루를 다 따도 와인이 한 병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런 주스라는 건 뭐냐면은 포도를 압착하지 않고 그냥 포도를 쌓아 놓으면은 중력에 의해서 알아서 주스가 떨어져요. 그걸로만 만든 거야. 그래서 엄청 진한 엑기스가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근데 너무 달면은 이게 너무 당도가 높으면 효모도 증식을 못 해요. 그래서 효모도 되게 특정 효모를 써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거의 5%, 6% 정도 도수가 많이 안 나와요. 심지어 당이 극단적으로 많은 이제 빈티지를 먹어보면 뭐 900g per 리터에 알코올 도수 1, 2%면 이건 뭐 술이 아닌 수준이에요 거의. 이게 무슨 술이야. 시럽이지. 거의 꿀 에센시아.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품종으로 슈낭블랑. 이름부터 하얗네요. 네. 슈낭블랑도 약간 디저트 버전의 샤르도네인데 이게 그냥 아무 때나 잘 쓰이는 품종이에요. 약간 샤르도네랑 이미지가 비슷한데 근데 좀 무겁지 않고 얇은 껍질의 샤도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먹으면 샤도랑은 좀 다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 곳에서도 잘 자라고 더운 곳에서도 잘 자라고 그래서 남아공에서 슈냉블랑을 많이 재배합니다. 워낙 더운 곳이기 때문에. 슈냉블랑은 사실 좀 특징이 없는 편이어서 되게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요. 그냥 다양하게 만든다는 말 말고 할 말이 없어 사실. 그냥 경험의 영역이지. 뒷장 보면은 이 슈냉블랑 많이 쓰는 곳이 이제 이름부터가 프랑스어니까 이제 원류는 여기 어디죠? 지금 이 윗그림? 루아르? 루아르벨리아. 한참 샤도 소비뇽 블랑 할 때 자꾸 루아르 얘기를 했었죠. 그 투렌 안에 있는 부브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브레라는 빌라주가 있고 여기서 이제 좀 슈냉블랑을 많이 만든다. 네. 슈냉블랑 100%로 만든 와인의 이제 AOC다. 부브레 하면은. 그리고 이제 왼쪽 밑에 이 꼬또디 레이용이 있어요. 오늘 먹을 거. 이거는 디저트. 귀부 포도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 혹은 귀부 포도로만 만들 수도 있어요. 꼬또디 레이용. 슈냉블랑 디저트 와인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남아공에서 널리 재배가 되네요. 뭐 샤도랑 조합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희한한 실험도 많이 합니다. 뭐 아로마틱한 품종을 같이 섞어가지고 좀 아로마틱한 그런 와인을 좀 만들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남아공에서 많이 만드는구나 이 정도. 그리고 부브레랑 꼬또디 레이용 이 이름 AOC 이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페이지에 이 부브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이것도 좀 읽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드라이도 만들고 스위트도 만들고 스틸도 만들고 스파클링도 만드는데 그걸 안 만드는 게 없다는 거 아니야. 아무튼 화이트는 다 만든다 이거예요. 드라이 스타일은 좀 대체로 신선한 느낌, 좀 묵직한 느낌은 아니고. 그런데 스위트는 이제 아예 이제 과수기나 귀부로 가니까 좀 달달하고 무거운 느낌, 좀 극과 극이네요. 메소드 트라디셔널 보면은 전통 방식 스파클링이죠. 이것도 부부래. 그리고 스틸 와인, 색, 드라이한 거, 텐드해, 오프 드라이 스타일, 드미색, 미디엄 드라이 스타일. 이 빼띠양은 세미 스파클링. 진짜 별걸 다 만든다, 그죠? 당도도 심지어 브리도 만들고 드미색도 만드네요. 그래서 그냥 부부래 하면은 다양하게 만드는 화이트 와인이나 안 단 건 좀 산뜻한 스타일, 단 거는 당연히 묵직한 스타일로 만들어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약간 동떨어져 보이는 주제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양조에선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안 중요한데 양조자들은 포도의 당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도까지 뽑으면 당이 얼마가 남을지, 포도 그 와인 안에. 그래서 그거를 측정을 해서 이제 테크니컬 시트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거를. 이 포도당 분자량 이거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이 포도당 100g 넣었을 때 알코올이 51.1g 나온다 그래요. 양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보통 알코올 1도를 올리기 위해서 당이 얼마나 필요하냐를 계산해 보면은 대충 15.4g이 나오더라고요. 알코올로서 10도의 와인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154g이 필요한 거죠, 리터당. 포도의 당이 이제 꽤 필요하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이게 750ml로 가자면 또 4분의 3병이니까 150ml까지는 아니고 한 110g 정도 당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꽤 많은 당이 필요하고, 근데 120g/리터의 스위트 와인을 만드는데 도수까지 14도라는 거는 일반적인 와인의 당의 2배 이상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최소 2배 이상은 건포도화 돼서 농축이 돼야 이런 기부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좀 직관이 올 수 있도록 좀 계산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배고프니까 빨리 먹읍시다.